여러분, 경제학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.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부품 하나를 살짝 건드렸을 때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?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지금부터 이 예측의 기술,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만약 정부가 돈을 더 쓴다고 해봐요. 그럼 우리 국민 소득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그냥 뭐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 말고요. 경제학자들이 쓰는 아주 정밀한 도구를 가지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.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볼까요? 먼저 경제학자들이 대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아주 작은 순간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는지,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를 예측해 볼 거예요. 네, 그럼 첫 번째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. 경제학자의 핵심 질문. 대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까요? 경제학자들은요, 비교정태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.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해요.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 경제의 스냅샷을 한 장 딱 찍고요.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안정이 됐을 때 또 스냅샷을 한 장 찍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이만큼 변했구나 하고 분석하는 거죠. 자,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야 하는데요.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와,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다고요? 괜찮습니다.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. 핵심은 정말 간단하거든요. 국민소득, 그러니까 Y가 소비, 투자, 정부 지출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.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뭐다? 정부 지출, 저 지제로가 변할 때 소득 Y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죠. 좋습니다. 모델을 세웠으니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? 첫 번째, 기본 도구를 꺼내보겠습니다. 바로 변화 그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나 측정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. 여기 그림 A처럼요. 그냥 두 점을 직선으로 쫙 긋고 그 기울기를 재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?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. 그런데 말이죠.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. 그 충격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죠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는 그 찰나의 변화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아까 그 두 점 있잖아요. 그 사이의 간격을 점점 거의 0에 가깝게 좁혀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림 B를 보세요. 두 점을 잇던 선이 마침내 딱 한 점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 되죠. 네,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순간 변화율입니다. 수학에서는 이걸 도함수라고 부릅니다.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역할은 분명하죠.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의 파급력, 그걸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말하자면 경제학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. 자, 순간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. 경제에서는요, 변화라는 게 항상 A에서 B로 직접 가지 않거든요.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정부가 지출을 늘려요. 그럼 그 돈을 받은 회사의 소득이 늘어나겠죠? 그럼 그 회사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요. 월급 오른 직원들은 나가서 소비를 더 하겠죠.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, 바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이걸 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? 이때 쓰는 도구가 바로 연쇄 법칙입니다.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W의 변화가 Y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. 중간에 X라는 다리를 한번 거쳐서 영향을 줍니다. 연쇄 법칙은 이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W가 Y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똑똑하게 계산해주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실제 경제는 이 그림처럼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충격 하나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그 효과들이 저기 끝에서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요. 정말 대단한 건 이 연쇄 법칙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복잡한 경로까지도 전부 추적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강력하죠? 자, 이제 우리 도구 상자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신기한 도구를 꺼내볼 시간입니다.
이게 좀 직관에 반하는 면이 있거든요. 지금까지 우리는 y는 x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슬쩍 가정을 했어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 경제 모델에서는 변수들이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서로 뒤엉켜 있어서 y는 이거다 라고 딱 떼어내서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. 가장 쉬운 예로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? x값을 하나 딱 정하면 y값은 어떻게 되죠? 네, 원의 위쪽에 있는 점 하나, 아래쪽에 있는 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이 말은 즉 y를 x에 대한 단 하나의 깔끔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관계가 숨겨져 있거나 암묵적인 상태인 거죠.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비장의 무기가 음함수 법칙입니다. 이건 진짜 마법 같은 지름길이에요. 방정식을 굳이 y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꼴로 힘들게 정리하지 않아도 저렇게 엉켜있는 상태 그대로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계산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?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.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제 시스템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분해해서 속속들이 파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바로 경제학적 예측의 진짜 힘이죠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이 멋진 도구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죠. 드디어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. 이 간단한 시장 모델을 한번 보시죠. 여기 있는 수식들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도구들, 그러니까 도함수, 연쇄법칙, 음함수 법칙 같은 것들을 총동원하면 소득 Y0라는 외부 변수가 변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장의 균형 가격, P스타와 거래량 Q스타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크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은 이런 단순한 모델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국가 경제 전체를 다루는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돼요. 이 복잡해 보이는 ISLM 모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.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갑자기 수출이 확 늘었다, X0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 Y0와 시장의 이자율 I0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열어본 경제학자의 도구 상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선 비교 정태 분석은 변화의 전과 후, 즉 스냅샷을 비교해서 무엇을 볼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였고요. 도함수는 변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현미경이었죠. 연쇄법칙은 그 변화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따라가는 추적기였고요. 마지막으로 음함수 법칙은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라도 풀어낼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열쇠였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경제학에만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. 이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거든요. 이 강력한 도구 상자를 손에 쥔 우리는 과연 경제를 넘어 기후변화나 생태계 같은 또 다른 세상의 비밀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